안녕하세요, 변두로스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시장에서는 12월 3일 예정된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게 그냥 기술 업데이트인지, 가격 움직임에 영향이 있는 이벤트인지, 과거 머지나 덴쿤처럼 선 반영 후 조정일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 시작일지, 특히 이더리움 보유자 그리고 비트마인 주주라면 이 질문이 더 현실적일 건데요. 포지션을 줄일지 유지할지 아니면 오히려 늘릴지 판단하기 전에 이번 변화가 어떤 구조적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기술 나열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 대비 어떤 차이가 있고, 이벤트 앞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세 가지 프레임으로 크게 정리했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업그레이드가 있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흐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사카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업그레이드가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은 하나의 L1 블록체인이 아니라 다중생태계 기반의 플랫폼 구조로 전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모든 거래가 본관에서 처리되어 병목이 생겼다면, 앞으로는 본관, L1은 보안과 합의, 그리고 핵심 기준을 담당하고 실제 사용량은 외곽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L2에서 처리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두고 이더리움 페이즈 2, 이제 2단계 진입 신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페이즈 1이 이더리움을 POS 기반으로 전환하고 탈중앙 보안 구조를 정착시켰다면, 페이즈 2는 이 생태계를 실제 대중적 사용 단계로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즉 푸사카는 기능 업데이트가 아니라 방향 전환점이다. 업그레이드는 앞으로 기관 자금 유입, L2 확장성 폭발, 개발자 생태계 재편, UX의 혁신까지 이어질 기반을 만드는 출발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뒤에서 풀어서 설명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속도, 비용, 그리고 사용성입니다. 거래 하나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트워크가 붐빌수록 가스비는 과도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DeFi, NFT, 온체인 실험이 늘어나면서 거래가 몰리자 사용자는 더 빠르고 저렴한 체인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솔라나나 다른 체인으로 수요가 이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용 난이도인데, 기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이 돼야 되는데 블록체인 자체가 지금의 이더리움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너무 복잡하죠. 지갑 생성, 가스 설정, 체인 연결, 이런 과정은 웹2 사용자 기준에서는 이미 탈락 지점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더리움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에 부딪혔고요. 사용자들은 속도와 비용 문제를 체감했고, 개발자들은 확장 한계 때문에 실험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기술은 컸는데 사용자 경험은 따라오지 못한 상태.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바로 이 근본적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블록 가스 리밋이 60밀리언으로 증가된다.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의 한 번의 블록 처리 능력이 커진 겁니다. 블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연산 처리량이 33%가량 늘었다. 가스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때 필요한 연산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이더 전송은 21,000 가스면 끝나지만 디파이 거래나 NFT 민팅은 수십만 가스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스 제한이 낮다 보니까 한 블록에 넣을 수 있는 거래수가 적었고, 수요가 몰릴 때마다 가스비가 폭등했습니다. 이번 확장으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래와 더 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 혼잡도 완화, 빠른 체결, 거래 수수료 안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TPS가 약 11%에서 13% 정도 자연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단순한 처리량 증가가 아니라 시작될 Pure DAS나 자동 계정 추상화, UX 레이어 개선 같은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반 설계 작업이기도 합니다. 즉 푸사카는 확장성을 위한 프리세팅 단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 얘기를 하다 보면 레이어 1 to 0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영어부터가 어렵다 보니까 이더리움 뭔가 업그레이드 하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그런데 푸사카를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걸 도시, 도로, 지하 인프라로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레이어 1은 우리가 익숙한 이더리움 메인 체인이죠. 도시로 치면 시청이 있는 중심부 같은 곳입니다. 모든 중요한 기록이 여기 모이고 최종적으로 이 거래가 맞다, 틀리다를 확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것들이 전통적인 L1 블록체인이죠. L1의 장점은 보안과 신뢰인데요. 대신 모든 거래를 직접 처리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느리고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이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는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확장 도로망입니다. 도심에 차가 너무 많아지니까 고속도로를 추가로 만든 느낌이죠. 사용자는 L2에서 빠르고 싸게 거래하고 그 결과만 압축해서 L1 이더리움에 올립니다. 이걸 롤업이라고 하고요.
아비트럼, 옵티미즘, 베이스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이더리움 L2입니다. 핵심은 L2가 아무리 빨라져도 최종 보안은 L1 이더리움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L2는 속도와 비용을 잡고 L1은 보안과 최종 결정을 맡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 0인데요. 이건 조금 개념이 다른데 여러 블록체인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인프라 레이어에 가깝습니다. 도시로 치면 도시와 도시를 잇는 철도, 전력망, 통신망 같은 겁니다. 폴카닷 같은 프로젝트는 L0의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예로 여러 체인들이 같은 네트워크 위에서 서로 통신하고 자산을 주고받도록 도와줍니다. 앞으로 멀티체인, 옴니체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L0의 비중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푸사카가 왜 필요하고 왜 지금이냐가 연결되는데, 지금 이더리움은 L1 하나만 잘 돌아가는 시대를 지나서 L1과 수십 개의 L2 그리고 다른 체인들과의 연결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L1이 여전히 느리고 데이터 처리 용량이 부족하면 L2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병목이 L1에서 다시 생기는 거죠. 롤업이 L1에 데이터를 올릴 때마다 길이 꽉 막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푸사카의 핵심 포인트가 L1 이더리움을 L2와 멀티체인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작업의 첫 단계입니다. 레이어 0, 레이어 1, 레이어 2 이제 각각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L1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더 많은 거래와 롤업 데이터를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푸사카는 그 기반을 다지는 업그레이드고요. 이 작업을 지금 해두지 않으면 이어지는 사이클에서 L2와 다른 체인들이 커질수록 이더리움 L1이 병목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푸사카는 이더리움을 단일 체인에서 레이어 구조 위에선 생태계 플랫폼으로 공식 전환하는 관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Pure DAS인데요. 이 기능을 이해하려면 기존 이더리움 구조의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더리움에서는 롤업이 데이터를 메인넷에 올릴 때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가 그 데이터를 전부 다운로드하고 검증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트워크가 혼잡해지면 수수료가 더 올라가는 그런 원인이었죠. Pure DIS는 이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데 이제 모든 노드가 전체 데이터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무작위로 선택된 일부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검증하도록 설계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만큼만 확인하고도 안정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 결과로 처리량이 당연히 크게 늘어날 거고 노드 유지 비용은 낮아질 거고 그리고 수수료 예측이 쉬워질 겁니다. UX 이노베이션 파트를 보면 지금까지 이더리움을 포함한 대부분의 블록체인 경험은 매우 기술 중심적이었는데요. 사용자는 지갑을 설치하고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고 가스비를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복잡하고 낯설고 심리적 진입 장벽이 높은 경험이었죠. UX의 방향이 바뀌는데 이제 핵심 요소가 계정 추상화와 서명 표준화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사용자가 블록체인인 걸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첫째로는 로그인 방식이 바뀌고요. 우리가 지금 카카오페이나 토스, 애플 아이디로 앱에 로그인 하듯이 앞으로는 지갑이 없어도 이메일, 구글, 애플 계정으로 웹3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결제 방식이 바뀌고요. 지금은 가스비로 이더를 따로 준비해야 되는데 푸사카 환경에서는 내가 가진 토큰으로 자동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거래나 NFT 구매를 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 가스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셋째로는 보안 경험이 바뀝니다. 이제 앞으로 페이스 아이디나 지문 인증, 스마트 기기 연동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푸사카 이후에 이더리움은 웹3를 쓰는 느낌이 아니라 카카오페이를 쓰는 그런 느낌이 가깝습니다. 이제 기술이 보이지 않고 사용성 중심으로 UI UX가 재설계된다는 의미입니다. 업그레이드를 두고 이제 의견이 조금 나뉘는데 이제 거의 다 긍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약간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밸리데이터 하드웨어 부담입니다. 일부 운영자들은 이미 SSD가 하루에 1테라 이상 기록되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용 장비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화 리스크와 연결되고요. 하드웨어 사양이 점점 높을수록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늘어나는 대신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네트워크가 소수 대형 운영자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우려들이 있긴 한데요. 항상 업데이트에는 이런 것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처음엔 걱정이지만 이러한 부분도 보완되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더리움이 각 업그레이드마다 어떤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먼저 더머지에서는 업그레이드 전 기대감으로 약 57% 상승했지만 직후에는 전형적인 셀 더 뉴스 흐름이 나오고 약 24% 하락했죠. 샤펠라 역시 출금 기능 도입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보였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전에 상승하고 직후 단기 반등, 이후 조정이라는 비슷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덴쿤에서는 기대감이 더 거했죠. L2 확장 기대감으로 업그레이드 전에 약 84% 상승했는데 직후 25% 하락하며 동일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대로 팩트라는 조금 달랐는데요. 이미 가격이 많이 눌린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고 업그레이드 이후에 바로 회복 랠리의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패턴은 두 가지인데요. 상승 이후 업그레이드를 하면 조정을 받고 하락 이후 업그레이드 하면은 회복 트리거가 될 수 있다. 푸사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보면 업그레이드가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바로 만드는 이벤트는 될 수가 없고 이미 쌓여있는 구조적 모멘텀이 어느 방향으로 터질지 결정하는 신호에 가까울 것이라 보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슬라이드에 가까워지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간단히 한 프레임에 넣은 것이고요. 처리량이 늘고 L2가 확장되고 그리고 사용자 경험 개선,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굴러가는 기능들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의 방향, 즉 실사용 시대를 대비하는 설계 위에 놓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고요. 사용자들에게는 이러한 의미로 다가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조용히 성장하고 있고 규제 프레임워크도 하나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면 저는 지금도 사용량이 많지만 내년부터는 훨씬 더 실제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은 이전과 다른 질문을 던질 건데요. 이더리움은 준비가 돼 있느냐? 그래서 푸사카는 단순 업데이트가 아니라 다가오는 수요에 맞춰서 미리 구조를 바꾸는 기반 공사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은 크게 체감되지 않는데 이러한 변화가 쌓여서 사용자 경험과 채택이 폭발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푸사카 업그레이드 소식이었고요. 오는 주 화요일에는 파월의 연설이 있는데 양적 긴축 종료와 동시에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더 빠르고 정교한 리서치와 분석을 전달드릴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